이번 시간부터 8장에 있는 이 코시 정리의 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8.1절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코시 정리로부터 뭘 알고 있냐면 f가 어널리틱이고 그 함수에 대한 조건은 어널리틱 하나만 있고, 그다음에 도메인은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이라고 하는 어떤 구멍이 없는 영역. 그래서 구멍이 없는 영역에서 정의된 어널리틱 펑션이 있으면 우리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구멍이 없는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어떤 클로즈 컨투어를 따라서 이 어널리틱 펑션 f를 적분해주면 0이 된다. 이게 우리가 코시 정리로부터 이게 코시 정리 그 자체죠. 그래서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어널리틱 펑션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널리틱 펑션은 로컬하게 이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시 정리가 굉장히 밑바탕에 있는 거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코시 정리의 여러 가지 응용들을 보다 보면 제일 밑에 있는 밑바탕에 있는 이 코시 정리를 까먹을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요 코시 정리.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을 적당히 클로즈드 카운터 따라 적분해주면 0이 된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메인은 구멍이 없는 영역이면은 그런 얘기들을 잘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은 기본적인 세팅은 이제 늘 똑같습니다. f는 어널리틱만 줄 거고, 그다음에 도메인은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심플 클로즈드 컨투어, 어떤 닫힌 이 패곡선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구멍이 없는 영역 D를 생각을 하고, 여기 안에 이제 어떤 클로즈드 컨투어가 있다. 클로즈드 컨투어 C가 여기 있다. 그랬을 때 Z0가 요 클로즈드 컨투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 클로즈드 컨투어만 좀 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가 어쨌든 구멍이 없는 영역 안에 들어 있기는 한데, 이 클로즈드 컨투어가 적당히 방향을 이렇게 매겨와서 C가 여기 있고 Z0가 요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Z0가 여기 안에 있으면은 요런 공식이 성립하는데, FZ0는 적당히 F를 Z0가 포함되어 있는 이 식을 따라 적분해줘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해주는 거는 우선은 이제 증명을 할 텐데,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이 정리가 뭘 의미하는지 의미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은 상황인데 좌변은 그냥 함수값입니다. 좌변은 그냥 함수값 FZ0고, 우변은 적분값이죠, 그렇죠? 적분값인데 이제 Z0 입장에서 보면은 C는 Z0를 안에 포함하는 어떤 패곡선이죠. Z0는 C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영역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적분값으로 얻어냅니다. 우변은 적분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변을 잘 적분했더니 FZ0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함수값 FZ0를 내가 임의로 막 정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우변에 어떤 이런 함수를 적분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적분값은 이제 굳이 얘기하면 얘는 좀 로컬한 거고 국소적인 성질이고,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 이런 것처럼 어떤 한 점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한 점에서 연속이다,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거고, 적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영역에서 하는 얘기죠. 얘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글로벌한 얘기입니다. 얘는
목적이라고 뭐 우리말로는 쓰긴 쓰는데 굳이 우리말로 뭐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함수값은 로컬한 거고 우변에 있는 적분값은 글로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값 fz0를 내가 임의로 막 정해주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어쨌든 적분값에 의해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함수값이 적분값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얘도 이제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얘도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널리틱 펑션은 좀 제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널리틱 펑션은 뭐 코시 리만 방정식도 만족해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뭐 이거 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증명을 하겠지만 한 번 어널리틱이면 무한번 어널리틱도 되고 또 여기에서처럼 함수값이 적분값에 의해 결정이 되니까 이 얘기는 좀 러프하게 좀 대충 얘기하자면 함수값을 아무렇게나 줄 수가 없습니다. 함수값을 아무렇게나 줄 수 없다. 뭐 임의로 줄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실수에서 실변수 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변수 함수에서는 딱히 이런 제한 조건이 없죠. 그냥 적당히 내가 함수값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찍어도 실수에서 함수값을 내가 아무렇게나 막 찍어도 엄청 크든 엄청 작든 얘네들을 전부 다 지나는 어떤 뭐 미분 가능한 함수, 스무스한 함수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릴 수 있죠. 얘가 아무리 함수값이 크든 작든 내가 그냥 적당히 이어주면 되니까. 실수에서는 그래서 함수값에 뭐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얘기할 때 함수값에 크게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소 함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실변수에서 정의했던 어떤 미분 가능성을 복소에서는 이제 이 어널리틱 해석적이라는 걸로 좀 대체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는 함수값에 좀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부에서의 값이랑 함수 내부에서의 값,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함수값을 뜻하죠. 내부에서의 값과 어떤 이 경계, 왜냐하면 이 C를 따라서 적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C, 그러니까 경계. 뭐 경계를 따라 적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되게 독립적으로 내부에서의 값은 뭐 엄청 크고 엄청 작고 뭐 경계에서의 값은 어떻다 이런 게 항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실변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실변수에서는 경계라는 게 그냥 양끝점이죠.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이랑 내부에서의 값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내가 내부에서의 값을 뭐 임의로 뭐 경계에서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내부에서 그냥 임의로 함수값 아무거나 찍어놓고 미분 가능한 함수 그려라 라고 하면은 뭐 그냥 이런 거 아무렇게나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실변수에서는 내부랑 경계랑 굳이 함수값에 관련이 없었는데 서로 독립적으로 뭐 값이 정해질 수가 있었는데 복소 함수, 특히 어널리틱 펑션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지만 우선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널리틱 펑션은 굉장히 제한 조건이 많다. 그 얘기는 특별한 성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뭐 적당한 영역 D가 뭐 이렇게 구멍이 없는 영역이 있고 여기 안에 클로즈드 칸투어 C가 이렇게 향을 매개화해서 있고 Z0가 적당히 여기 안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뭐 앞에 2파이 i는 뭐 잠깐 빼고 어차피 걔는 상수니까 C를 따라 우리가 적분하고 싶은 거는 Z-Z0분의 FZ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Z0에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Z0를 주의로 해서
반지름이 적당히 R자리인 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은 Z-Z0는 R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코시 정리에 의해서 즉 다 잊어버리고 곡선 C가 이렇게 있고 내가 Z0를 중심으로 반지름 원을 하나 파낸 거죠. 그래서 요 영역에서 여기에서 이 구멍이 있는 영역에서 코시 정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향 반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코시 정리에 의해서 얘는 그냥 요 원을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FZ를 이렇게 얘가 그래서 얘가 코시 정리에 의해서 요 등식이 성립합니다. 여기가 코시 정리. 의해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 적분한 거죠. 여기 C를 따라 적분한 거 여기 가운데 이 원을 경계를 따라 적분해주면 0이 된다. 이게 코시 정리였었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멀티플리 커넥티드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영역에서의 코시 정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성립을 하는데 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 분자에 있는 FZ를 FZ0 더하기 FZ 마이너스 FZ0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두 개로 적분을 하는 영역 이 선은 이 원이고 Z 마이너스 Z0분의 FZ0를 적분한 거 더하기 똑같은 이 원 반지름 R자리인 원에서 Z 마이너스 Z0분의 FZ 마이너스 FZ0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적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1번, 뒤에 있는 거를 2번으로 놓고 이제 각각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는 원을 따라 반지름 R이고 중심이 Z0인 원을 따라 얘를 이 함수를 적분을 하는 건데 얘는 쉬워요. 왜냐면 분자에 있는 게 FZ0니까 상수니까 그냥 적분 바깥으로 나가죠. 나가고 Z-Z0는 R부터 Z-Z0분의 1 DZ. 근데 얘는 그냥 2파이 i가 되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매개화를 해보면 Z-Z0가 반지름 R자리인 거니까 2it고 그러면 DZ는 i 곱하기 R 곱하기 2it니까 앞에 FZ0 있고 얘는 t는 이제 0부터 2파이니까 0부터 2파이까지 R 곱하기 2it분의 IR 2it dt 해서 2파이 i 2파이 i 곱하기 FZ0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매개화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사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였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요 적분값이 2파이 i 곱하기 FZ0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2번은 0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0으로 가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2번 식은 뭐였냐면 똑같이 이제 원은 그대로 있고 부터 Z-Z0분의 FZ-FZ0 얘를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0으로 가길 바라니까 이제 절대값을 취해서 안으로 이제 다 넣어주면 적분하는 이제 패곡선은 이 원 그대로 있고 Z-Z0분의 FZ-FZ0에다가 DZ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상황이 괜찮아 보이는 게 우선 분모에 있는 z-z0는 이거의 크기는 그냥 r일 거고 이제 분자만 잘 보면 되는데 분자는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연속에서 많이 봤죠. 얘는 f가 어널리틱이니까 뭐 당연히 연속이죠, 그렇죠? 연속이어서 우리가 이 애초에 그러면은 R을 어떻게 잡을 거냐? 지금 R은 아무 제한 조건이 없죠. 그냥 적당히 C 내부에 있게끔, 그러니까 C를 벗어나지 않게끔 적당히 작게 잡으면 됐었는데 이 R을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 하면은 얘가 연속이니까 z-z0가 R이면 fz 빼기 fz0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R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쵸? 연속이니까 뭐 괜찮죠, 그렇죠? 원래 z-z0가 뭐보다 작아야 되는데 뭐 r보다 조금 큰 걸로 잡으면 이제 여기 이 위에서도 이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게 왜 등호가 되는지 원래 z-z0가 뭐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 는 r로 이렇게 써도 되는지가 약간 찝찝하면 그냥 z-z0가 적당히 r 플러스 1보다 작다. 뭐 이런 r을 잡아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 안에는 z-z0는 r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을 좀 이렇게 조금 크게 잡아서 요 내부에선 다 되게. 반지름 r 플러스 1이고 r이니까 다 괜찮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요거를 만족하게끔 r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값의 차이는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얘는 아까 r 있었던 거 바깥으로 나가고 이 분자는 엡실론보다 작아졌으니까 엡실론이고 뒤에 남는 거는 이제 그냥 곡선의 길이만 남겠죠. z-z0 r이고 dz. 그럼 얘가 r분의 엡실론 곱하기 2파이 r이니까 2파이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뒤에 있는 거는 이미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옆에 2파이 i 곱하기 fz0만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라는 이름이 붙은 것 치고 코시 이름이 붙은 것 치고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왜냐면 우리가 코시 티오렘 같은 거 증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죠. 뭐 처음에 직사각형에서 증명하고 원에서 증명하고 뭐 이런 되게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그 코시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 포뮬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건데 이거로부터 우리가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리마크 8.2에 나와 있는 건 f가 1이면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이제 z0를 포함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2파이 i가 된다. 뭐라는 것도 얻어줄 수가 있어서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죠. c가 이렇게 있고 z0가 이렇게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점 이렇게 살짝 파내서 반지름 r자리로 파내서 얘를 저 원에서 적분을 해주자. 그래서 얘 진짜 매개화하면은 2파이 i가 된다. 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화한 거죠. 왜냐면 그럼 이제 분자에 있는 1 대신에 임의의 어널리틱 펑션을 넣어도 뭔가 이거에 대응이 되는 거를 얻어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이 포뮬라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화한 게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비슷한 얘기들 아까 제가 했었던 얘기들 이 내부에 있는 값이 뭐 경계에 있는 거에 의해서 결정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바운더리가 내부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변수에서는 이거에 대응되는 뭔가는 없다. 그러니까 복소 평면, 복소 함수에서만 성립하는 되게 특별한 성질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로부터 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를 잘 보면 이제 이것도 약간 포멀한 얘기인데 그냥 러프하게 대충 얘기하면은 적분된 거가 좀 더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 입장에서 이미 이제 적분된 함수는 한번 미분이 잘 되죠, 그렇죠?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칼큘러스라고 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래서 얘기하는 건 f가 대충 대충 쓰면 f가 연속이면 라지 f를 그러니까 0부터 x까지 f를 적분한 걸로 정의를 해주면 얘 잘 정의가 되고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지 f 입장에서는 한번 연속 함수를 적분해주면은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좀 더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몰 f 자체는 미분 가능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적분하니까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할수록 뭔가 함수의 좀 미분 가능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잘 보면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이 입장에서 보면 우선 f가 어널리틱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어널리틱 하고 당연히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어널리틱 펑션을 적분해서 만들었으니까 얘는 미분하면은 어널리틱 펑션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해서 만든 거니까 얘는 적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이미 어널리틱이어서 미분 한 번만 된다. 미분 한 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쨌든 어널리틱이면은 연속이니까 뭐 이게 완전히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뭔가 좋은 함수를 적분해서 만들었으니까 얘는 미분 한 번 하면은 f 같은 게 다시 튀어나오니까 얘는 미분 두 번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적분했으니까. 그러니까 미분 가능을 한 번 더 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얘네 둘이 같다라는 얘기는 아까 미분 한 번만 됐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얘랑 적분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적분한 거는 미분을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얘가 오른쪽이랑 같아지니까 얘를 미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된 거죠. 한 번 더 된다. 그럼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미노 이렇게 넘어지듯이 한 번 미분 가능했는데 얘가 적분한 거랑 같으니까 한 번 더 되고 그럼 얘가 다시 원래 거랑 같으니까 미분 한 번 더 되고 그래서 얘는 밑에 나와 있는 게 요 얘기를 이제 좀 더 이제 잘 적으면 되는데 밑에 나와 있는 뭐 일반화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그 내용입니다. f는 약간랑 조건은 똑같고 어널리틱이고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 영역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심플 클로즈드 칸투어 생각하고 그랬을 때 f는 모든 오더의 미분 개수를 갖습니다. 이 얘기는 f가 미분이 무한번 많이 가능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f 그러면은 모든 도함수 다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f가 한 번 어널리틱이면은 무한번 어널리틱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뭐 미분 방정식 같은 데서 y는 y 프라임 같은 거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뭐 반대로서 이게 y 프라임은 y다. 그럼 y는 뭐 미분 가능했으면 미분 가능한 게 y 프라임이 미분 가능하니까 y2 프라임 존재하고 그럼 이제 또 마찬가지 3개도 함수 존재하고 이런 것처럼 도미노 무너지듯이 f가 어널리틱이면은 적분 한 개 어널리틱이니까 미분 두 번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아까 미분 한 번만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이제 두 번이 됐으니까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n이 1인 경우만 보이면 n이 1인 경우만 보이면 충분하겠죠. 나머지는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뭐 귀납법 같은 걸로. 그래서 n이 한 번만 n이 1인 경우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명제는
f 프라임 z0는 2파이 i분의 n 팩토리얼 1이고 1은 c를 따라 z-z0 제곱분의 f dz. 요거 이 식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까 얘기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하나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는 fz0는 2파이 i분의 1에 c를 따라 z-z0분의 fz. 그러면 이거 그냥 이거 양변을 z0로 미분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식이 똑같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 양변 z0로 미분하면은 사실 z0로 미분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한 z0는 고정된 점이니까. 그렇지만 포멀하게 그냥 계산하면은 잘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증명할 건 아니죠.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z0로 미분한다는 것 자체가 뭔지도 좀 불명확하고, 그리고 요거 미분하려면은 이거랑 이거 순서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을 거지만 대충 생각하면은 잘 들어맞기는 하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용할 거는 당연히 아니고 정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f 프라임 z0가 뭐냐면 f 프라임 z0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fz 플러스 h 마이너스 fz0 나누기 h. 이거이고, 마침 우리가 또 이 f들은 잘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이용을 해서 잘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z는 이거고 fz 플러스 h, 이거는 그냥 똑같이 넣어주면 되죠. c에 z 마이너스 z0 마이너스 h 분의 fz dz.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해보면 앞에 h가 0으로 가는 거 극한 그대로 있고, h분의 1에 요 fz 플러스 h 빼기 fz0 빼면 그냥 두 개 적분식 빼주고 분모 통분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c를 따라서 2파이 i분의 1에 c를 따라서 z-z0 z-h 분의 분모에 fz0 h가 생기니까 이제 h 없어져서 저 2파이 i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면 c가로 갈 때 z-z0 z-z0 h 분의 f를 적분해 준 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식 단순하게 정리한 거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 계산하면은 금방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극한 안으로 잘 밀어 넣으면 원하는 거 딱 나오죠, 그렇죠? 원하는 게 분모가 딱 z-z0 제곱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막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적분이랑 극한의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막 바꿔주면 안 되고 진짜로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어쨌든 얘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얘들 있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어쨌든 h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h에 대한 이 적분식, h가 들어가 있는 이 적분식이 어디론가 가는 거니까 이 둘의 차이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파이 i는 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데리고 다니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파이 i분의 1에 c에서 z-z0 z-h 분의 fz
여기에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거 2파이 i분의 1에 c를 따라 z-z0 5분의 f 이게 0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계산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통분해주면 얘는 파이 i분의 1은 우선 그대로 있고 곡선 c도 그대로 있고 분모 통분해주면 z-z0 제곱에 z-z0 h 분의 분자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빼보면은 z0에서 요거 딱 빼주면은 fz에 h가 남겠죠. 왜냐면 여기에는 z-z0 곱하고 여기에는 z-z0 h 곱하니까 딱 차이가 h 되는 것끼리 이제 분자에 곱해 줄 거니까 이렇게 딱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잘 h는 또 적분이랑은 무관하니까 h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이제 요게 0으로 가는 게 거를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요게 잘 0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어떤 패곡선 C가 이렇게 있고 Z0가 여기 안에 있는데 적당히 반지름 R자리인 원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C1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Z-Z0는 R인 이런 원을 생각을 할 거고 얘가 H가 0으로 갈 때 이 값이 0으로 가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정하면 되긴 하지만 절대값 H가 2분의 R보다 작은 이 상황을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코시 정리에 의해서 얘가 C1에서의 적분과 똑같아지죠. 그렇죠? 코시 정리에 의해서 파이 i분의 h 절대값 그대로 가지고 여기만 이제 C1으로 얘 그대로 써 주고 그러면은 이제 절대값 안으로 들어올 텐데 여기 z-z0 얘는 좋아요. 얘는 그냥 r이 될 거니까 이제 문제가 얘죠. 얘 z-z0 h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얘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얘가 이제 절대값 들어가면 분모에 있으니까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필요하죠. 그렇죠? z-z0 h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부등식을 거꾸로 이쪽 방향의 삼각부등식을 얘랑 얘로 나눠서 써보면 z-z0 마이너스 절대값 h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z-z0는 r 위에서 그럼 얘가 r이고 h니까 이래서 아까 우리가 절대값 h가 2분의 r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잡았었죠. 그래야 이제 얘가 이게 되고 얘가 2분의 r보다 커지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하나 더 써보면 h는 z-z0 h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 삼각부등식을 분모에 있는 거는 이쪽 방향이 필요하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항상 성립하는 안 가지고 C1 위에서 왜냐면 z-z0가 r 위에서 우리가 볼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전체 제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지냐면 2파이분의 h의 절대값 h C1 위에서 z-z0의 제곱 z-z0 h 분의 절대값 fz dz
여기에서 z-z0는 아까 r이었고 얘는 그냥 r제곱이 되고 아까 얘는 뭐보다 컸냐면 2분의 r보다. 그러니까 얘는 2파이분의 절대값 h에 r제곱 분의 1에 r분의 2에 c1을 따라 f를 적분해 준 거. 근데 f는 이제 적당히 유계인 함수니까 지금 왜냐면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연속이고 이 원은 컴팩트니까 적당히 얘가 라지 m으로 잘 바운디드가 되겠죠. 이제 라지 m으로 눌러주면 앞에 2파이분의 절대값 h r 세제곱분의 2 라지 m으로 눌리고 또 이제 둘레 2파이 r 해주면 r 제곱분의 2m 곱하기 절대값 h. 그래서 얘가 h 0으로 보내면 0으로 가져갔죠. 어차피 앞에 있는 얘네들은 상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정리 증명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정리들을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좀 잘 푸는 게 목적이니까 왜냐면 뭐 복소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임용 시험 같은 데서 이런 뭐 해석학스러운 증명을 보통 물어보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증명까지는 잘 뒤로 갈수록 잘 신경을 안 쓰실 텐데 그래도 지금은 좀 처음 듣고 그러면은 증명도 같이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적어도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증명하는지 뭐 디테일한 거는 조금 까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n이 2, 3인 경우는 뭐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증명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따름 정리 8.6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f가 어널리틱이면 이것들의 파셜 데리바티브들이 전부 다 존재하고 연속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는 뭐 다 알고 있어서 상관없긴 하지만 예전에 코시 윅 티어림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윅이라는 단어가 붙었었던 이유는 f가 어널리틱이고 우리가 따로 또 가정을 했어야만 했어요. 이것들의 파셜 데리바티브들, UV들의 편도함수들이 잘 존재하고 얘가 잘 존재하고 연속이다 라는 가정을 해주면 이제 코시 정리가 잘 성립한다. 뭐 적당한 패곡선 따라 적분해주면 0이 된다. 그래서 그때 이 코시 윅 티어림이라고 불렀었던 이유는 이 어널리틱인 것뿐만 아니라 이 편도함수들이 잘 존재하고 연속이다라는 것도 가정을 했었어야 돼서 약한 정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는 증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냥 애초에 어널리틱이면 편도함수들이 잘 존재하고 연속이다 이런 것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증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 번 어널리틱이면은 무한번 어널리틱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f가 어널리틱이면 f 프라임도 어널리틱하고 뭐 그 얘기는 f에 당연히 n번 n 미분하는 것도 다 어널리틱이 되고 그래서 f가 어널리틱이니까 f 프라임 ux 더하기 i vx 뭐 이렇게 적고 얘네가 vy 마이너스 i ui 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럼 이제 얘네들이 전부 다 또 어널리틱이니까 ux, vx, vy, ui 얘네들이 다 어널리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널리틱이면 연속이니까 얘네들이 다 어널리틱하고 뿐만 아니라 연속까지 잘 되죠. 그래서
한 번 어널리틱이면 무한번 어널리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어널리틱 펑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널리틱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그냥 미분 가능성이긴 한데 어떤 영역에서 미분 가능한 거. 그래서 정의 자체만 보면은 한 번 미분 가능한 것만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변수에서랑 똑같이. 그런데 몇 가지 정리들, 코시 정리 같은 것들을 잘 이용을 하고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를 활용을 하니까 한 번 어널리틱이면 무한번 어널리틱이다 라는 것까지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널리틱 펑션이 계속 강조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함수나 어널리틱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널리틱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특별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다라는 건 이제 뭐 비교 대상이 필요할 텐데 실변수랑 비교해서 실변수에서는 당연히 한 번 미분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무한번 미분 가능은 당연히 안 되는데 복소에서는 그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어널리틱을 뭐 조금 세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한다. 그 다음에 예제 하나만 보면 예제 8.7을 보면 어떤 적분값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z는 2고 z-2분의 파이 제곱분의 z-3 코사인 z 요거 적분을 하래요. 딱 보면 이거 진짜 막 뭐 매개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는 눈치챌 수 있죠. 이런 거 봤을 때 매개화하려고 시도하면은 당연히 잘 안 풀리는지 절대 안 풀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풀릴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계산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좀 똑똑한 방법으로 찾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거 하나만 이용을 할 텐데 우선은 이용을 한번 해보면 여기 뭔가 제곱 있으니까 뭔가 어떤 거를 미분한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를 F로 놔요. Z-3 코사인 Z로 놔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한번 미분한 거를 쓰면은 F 프라임 Z는 파이 i분의 1에 C에 Z-Z0 제곱분의 FZ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Z0는 C 내부에 있고 Z0는 C 내부에 있을 때 그러면 얘를 잘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요 Z0가 2분의 파이죠. 그래서 2분의 파이는 요 반지름 2짜리인 원 안에 있죠, 그렇죠? 2분의 파이 어디 여기 있겠죠. 2분의 파이가 3.14 2로 나누면 대충 1.5 얼마일 테니까 반지름 2짜리인 원이니까 2분의 파이가 내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리에 의해서 얘는 2파이 i 곱하기 f 프라임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뭐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f가 어차피 z-3 코사인 z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한 줄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일반화한 게 우리가 레지듀 티어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9장쯤 가면은 또 등장을 하는데 적분 값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영역 안에 이 분모가 0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분모가 0이 되는 게 뭐만 있는지 알고 뭐 적당한 뭐 함수 값이나 뭐 도함수 값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은 적분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자체가 어떤 적분 값이랑 함수 값이랑 서로 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적분 값을 뭐 적당한 뭐 함수든지 도함수든지 그런 거 함수 값으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제를 좀 더 일반화한 요 레지듀 티어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는 이 테일러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뭐 두 가지 따름 정리가 있는데, 하나는 F가 한 번 어널리틱하면 얘는 이제 무한번 어널리틱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널리틱하면 그 어널리틱한 점 주위로 얘가 적당히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난다.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이 어떤 도메인 안에서 뭐 바운더리가 C고 뭐 이런 거 잘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어널리틱 펑션은 로컬하게 그러니까 Z0 점 주위로 Z0 주위로 이런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난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증명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고, 이것도 증명이 조금 뭐 약간 복잡은 아니고 좀 써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보이려고 하는 거는 F를 적당히 저는 무한급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건 뭐 해석학 시간에 뭐 비슷한 거 봤었죠. 무한이 더한다라는 거는 적당히 유한번까지 끊고 이제 뒤쪽에 있는 나머지가 0으로 간다. 뭐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적당한 우리의 근사값 찾고 나머지 항 찾고, 이제 나머지 항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간다. 뭐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이 조금 긴데, 뭐 증명이 뭐 그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너무 해석학스러운 증명은 우리의 또 너무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보니까 증명을 이제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원 같은 게 이런 곡선 내부 회곡선 C가 하나 있고, Z0가 이게 내부 안에 있고, 반지름이 로인 어떤 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반지름 C1을 Z긴 한데 이 좀 네모로 써서 이제 Z0 이제 우리가 문자로 많이 쓸 거니까 괜히 Z로 쓰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중심이 Z0고 반지름이 로. 그러니까 R 대신에 가끔 쓰는 문자입니다. R도 쓰고 뭔가 또 다른 반지름을 나타낼 때 로라는 거를 쓰고, 그래서 Z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어떤 점이고, 그랬을 때 FZ는 이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에 의해서 얘를 이제 또 변수를 제타라고 쓰겠습니다. 네, 제타. 그러니까 원래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에서 Z0 대신에 Z를 쓰고 Z 대신에 제타를 쓰고, 얘는 제타. 아마 책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써 있는 건데 계속 쓰다 보면은 너무 쓰기 힘들어서 좀 이렇게 적당히 알아볼 수 있게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였고, 인테그랄 포뮬라였고, 코시 정리에 의해서 이제 이 곡선 이 C를 따라 적분하는 거는 내가 정한 요 C1을 따라 적분하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데 이제 적분하는 곡선만 FZ, DZ. 그래서 이 곡선 C1은 이제 적분하는 변수가 제타니까 제타 마이너스 Z0는 로인 이런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Z는 이제 요 안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이제 Z는 이제 요 안에 있으니까 Z는 요 안에 내부에, Z도 요 내부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쨌든 관심 있는 거는 제타 마이너스 Z분의 1이에요. 얘인데 어쨌든 Z0랑도 좀 연관을 지어야 되니까 얘를 좀 억지로 분모를 이렇게 해주고 1 마이너스 제타분의 Z 마이너스 Z0 이렇게 쪼개서 써줍니다.
이거 잘 정리하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분모에다가 제타 마이너스 z0 곱하면 잘 되는데 마이너스 z0 마이너스 이거 1이 되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나중에 이제 잘 다 드러나는데 얘를 잠깐만 굉장히 복잡하니까 네모로 쓰겠습니다. 네모 얘를 네모라고 쓰면은 네모는 제타 마이너스 z0분의 z 마이너스 z0인데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보면은 저것만 잠깐 떼서 보면은 z0가 여기에 있고 이제 이 원이 제타 마이너스 z0는 로라는 원이고 그랬을 때 z가 여기 내부에 있으니까 z는 여기 내부에 있으니까 이 거리를 r로 놓습니다. 그래서 원을 하나 더 그려서 이 원은 z 마이너스 z0는 r인 원입니다. 그리고 얘가 내부에 있으니까 r이 로보다 작겠죠.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뭐 엄청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z0 있었고 z0를 주의로 우리가 늘 코시 정리할 때처럼 이제 반지름 로 자리로 파내고 그 다음에 이제 z가 이제 이 내부 안에 어딘가 있을 테니까 z0부터 z까지의 거리를 그냥 r이라고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그러면은 로분의 r이니까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준비 단계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이제 다시 가지고 오면 다시 한번 똑같이 써보면 제타 마이너스 z분의 1은 제타 마이너스 z0분의 1에 1 마이너스 제타 마이너스 z0분의 z 마이너스 z0고 아까 우리가 이거를 네모라고 쓰기로 했었죠. 얘는 1 마이너스 네모분의 1인데 마침 이 네모가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면 저 등비급수 합 1부터 네모까지 네모해서 네모에 n-1까지 다 더한 거는 공비가 네모니까 1 마이너스 네모분의 첫 번째 항 1이고 항의 개수가 n개니까 네모의 n제곱이죠. 요 등식 성립하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네모가 1보다 작지 않아도 뭐 괜찮긴 하지만 뭐 특별히 우리가 네모가 1보다는 네모의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죠. 작죠. 그래서 얘 넘겨주면 1 마이너스 네모 요것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1 마이너스 네모분의 1은 1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의 n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네모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요 1 마이너스 네모분의 1 자리에다가 요거를 넣을 거예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냐면 네모가 요 모분의 모꼴이었으니까. 차근차근 넣어보면 얘는 앞에 제타 마이너스 z분의 1 z0분의 1 그대로 있고 1 더하기 제타 마이너스 z0분의 z 마이너스 z0 더하기 요거 제곱 해서 n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되게 복잡한데 1 마이너스 z0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0에 제타 빼기 z0 제타 z 빼기 z0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처음에 지금 우리가 한 게 제타 마이너스 z분의 이 되게 간단한 애를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얘가 애초에 제타 마이너스 z분의 얘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갖고 있었던 애는 fz는 2파이 i분의 1에 코시 정리를 이제 c1으로 바꿨었죠. 제타 마이너스 z분의
f 제타 d 제타 여기에 들어있던 애였어요. 이거 뭐 제타 마이너스 제타분의 1 곱하기 f 제타로 뭐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얘를 다시 1 곱하기 f 제타 d 제타.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요 제타 마이너스 z분의 요 자리에다가 아까 여기 썼던 거 넣을 거예요. 다 넣어서 정리하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이제 하나하나씩 2파이 i분의 1 있고 c1 있고 여기 처음에 있는 게 제타 마이너스 z 제로분의 1이 딱 있죠. z 제로분의 f 제타 d 제타. 두 번째 있는 거는 2파이 i분의 1에 c1에서 여기서는 분모 제곱이죠. 제타 마이너스 z 제로 제곱. 제타 마이너스 z 제로 제곱분의 f z 마이너스 z 제로 z 마이너스 z 제로 f 제타 d 제타 해서 좀 좁긴 한데 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뭐가 있을 거냐면 요거 빼고 제일 뒤에 이제 복잡한 애 빼고 여기까지만 보면 n-1제곱까지만 보면 얘는 2파이 i분의 1에 c1에 제타 마이너스 z 제로 n-1제곱이니까 n제곱분의 제타 마이너스 z 제로의 n-1제곱 f 제타 d 제타 더하기 지금 쓰기 굉장히 복잡한 애긴 하지만 이거에 이제 분자 정리하면은 제타 마이너스 z분의 1이니까 1에 제타 마이너스 z 제로분의 제타 마이너스 z 제로의 n제곱 f 제타 d 제타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 부등식 쓴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등식만 쓴 겁니다. 등식만 다 쓰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앞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던 애들이에요. 여기 얘 뭐죠? 얘 그냥 FZ 제로죠.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에 의해서 얘 FZ 제로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애 회색으로 쓴 얘는 앞에 z-z 제로 분자 있는 얘는 어차피 제타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나면 얘는 f 프라임 z 제로에 z-z 제로가 돼요. 그래서 더하기 f 프라임 z 제로 z-z 제로 해서 뒤에 있는 요 마지막에 있는 이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애 얘는 뭐가 될 거냐면 n-1 팩토리얼 분의 1 얘는 n-1 팩토리얼 분의 1에 f z 제로 fn 제곱 z 제로에 z-z 제로에 n-1 제곱이 돼요. 그래서 n-1 팩분의 fn 제곱 z 제로 z-z 제로에 n-1 제곱 되고 이제 뒤에 있는 제가 뭔가 나머지 항 같은 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찾는 이제 근사값이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그 무한급수의 n-1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이고 이제 뒤에가 나머지 항. 그래서 나머지 항을 이제 Rn으로 쓴다면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는 Rn이 0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약간 그냥 간단한 계산이니까 좀 빨리 적어보면 Rn이 아까 뭐였냐면 절대값 쓰면은 파이분의 1에 C1인데 제타 마이너스 Z분의 제타 마이너스 Z 제로분의 Z 마이너스 Z 제로의 N제곱의 D 제타. 근데 아까 이 제타 마이너스 Z 제로분의 Z 마이너스 Z 제로가 로분의 R이었죠, 그렇죠?
얘가 로분의 R이었고 얘가 1보다 작았어요. Z0 얘가 반지름이 R짜리인 거, 로짜리인 거, 얘가 R짜리인 거. 그래서 얘는 다 안으로 넣어주면은 2파이분의 1에 C에 제타 마이너스 Z0분의 제타 마이너스 Z0의 N제곱에 제타 마이너스 Z 분의 F 제타 크기 D 제타 크기여서 얘는 로분의 R이고, 이제 문제는 여기 제타 마이너스 Z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하죠. 이쪽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Z0를 빼주고 더하면 더주고 빼면 얘는 이제 같고,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제타 마이너스 Z0 Z 마이너스 Z0가 돼서 얘는 로 빼기 R입니다. 그래서 함수도 어차피 6의 1 거니까, 왜냐면 어널리틱 펑션이고 컴팩트 셋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다 정리를 해보면 2파이분의 1에 로분의 R의 N제곱에 로 마이너스 R분의 M의 요 길이 2파이 로. 그래서 어차피 다 상수고 N 무한대로 보내면 요 아까 로분의 R이 1보다 작았으니까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일러 정리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증명 자체는 되게 좀 기호가 좀 복잡해서 여러분께 아마 이렇게 한번 보고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로도 있고 R도 있고 제타도 있고 Z도 있고 Z0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차근차근 이렇게 그림 좀 그리고 써 보시면은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식이 좀 길어서 그렇지 뭐 되게 엄청 복잡한 부등식을 쓴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뭐 이거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지 증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 이런 정리의 증명을 뭐 시험에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결과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선 증명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증명을 한번 책에 있는 거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널리틱 펑션이면 테일러 시리즈로 로컬하게 잘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더 뭐 이거 정리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여기까지 이 테일러 티오렘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